카사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카사캐스트는 저의 진짜 거짓말이죠. 저의 연예인이시고 저 지금 이 어플 지금 못 보겠는데 예, 저만의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와킹 레전더리 댄서 와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카사캐스트를 이제 처음에 기획하고 진행을 했을 때부터 네. 와꾸님을 너무 모시고 싶었던 아, 진짜요? 초반부터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와꾸님을 제가 그 인스타에 네. 맨날 라이브 하시고 이런 거 네. 몰래 음침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댓글도 네. 안 남기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보기만 몇 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실제로 춤춘 거를 뵌 적도 잘 없고 맞아요. 행사장에서 만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뵌 적도 없고 네. 그냥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이렇게 덕질을 계속 하다가 이거를 연락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번 포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거물을 모시기에는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작다.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무 작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포기를 했다가 그래도 와킹 댄서를 너무 모시고 싶은데 네. 근데 나 와꾸님을 너무 모시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잘리더라도 연락은 공짜니까 해보자 이랬는데 이제 오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저희 타장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타장르에 픽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좀 기분이 좋아요. 진짜? 왜냐면은 사실 와킹 자체로서 그 이 씬에 안에 다 아니까 누가 누군지 네, 그래서 그쵸. 이렇게 잘 지내는데 이제 타 장르의 픽이다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더 기분 좋은 느낌? 확실한가? 약간? 네. 아무래도?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저 와꾸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잠깐만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시만 대본 뭐야? 내용이 뭐지? 뭐죠? 근황 얘기하기로 했구나. 네. 진짜로 나 지금 사실 오시기 전에도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 밑에서 막 저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다고 막 사적인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에서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궁금한 거랑 맞아. 이거 다 풀어볼 거예요. 궁금한 거 다 얘기할 건데 근데 지금 뇌가 멈췄어요. 편하게. 편하게 게스트가 긴장을 풀어주는 방송으로다가 편하게. 이제 오셨으니까 네. 그 근황 얘기 여쭤보긴 할 건데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맵쿤 채널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냥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냥 어떻게 하고 계시고 뭐 지금은 뭐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지금 제 친구 가비가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 이제 또 디렉하면서 이제 방송에 잡혀서 방송 준비도 하고 있고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유튜브를 제 채널을 운영한 지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유튜브도. 맞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바빠요. 진짜 네.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앉아서 떠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끝나잖아? 그럼 진짜 기운이 이렇게 살짝 어지러워. 어지러워. 살짝 어지러워.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너무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황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춤, 그리고 또 뭐 디렉도 하고 있고 네네네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그런 거 다 올려주시기는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거 다 이제 제가 음침하게 체크하고 있긴 하거든요. 넷쿤 채널 보셨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저는 그거를 처음 해본 게 그 첩계 말고 보라카이 같은 거. 맞아요. 네, 그거를 처음으로 보아가지고 보면서 보는데 그 맵쿤 채널에서 궁금한데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그 좀 옛날 거긴 한데 그 오리 드시러 가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오리 먹으러 간. 팽오리인가? 네, 팽오리 농장. 그거 어디예요? 그게 김포공항 근처예요. 김포공항. 네, 김포공항 근처. 네, 제 최애 맛집. 아. 되게 햄버거, 핫도그 이런 거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실 것 입맛이 같긴 해. 진짜 평균 연령 한 67세 정도? 진짜요? 네. 아. 막 삼계탕 좋아하고 한식파. 네, 한식파 오리 주물럭 좋아하고 완전 할아버지 입맛, 할매 입맛. 그러니까 저도 그 오리 주물럭을 좋아하는데 네.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없고 네. 팽오리만 얘기하셔가지고 맞아. 김포공항 쪽이구나. 네네. 우리 회식을 거기서 하는 건 어때요? 나중에? 제가 너무 추천해요. 너무 맛있어요, 피디님. 왜냐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맵쿤 채널에 보시면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된다가 이거 그냥 거기 나와 있거든요. 매뉴얼처럼. 네. 그거를 보시면 맛있어. 예, 그대로 그냥 약간 성지순례 하듯이 맞아. 예, 가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여튼 근데 진짜 저 아직도 너무 떨려요. 아니, 그냥 편하게. 약간 그냥 떠든다 생각하고. 예, 그 약간 어떤 적이냐면 제가 와쿠님이 오시니까 저 진짜 잘 안 입는데 일부러 나시 입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하얀 나시? 나도 입고 올 걸 그랬다. 하얀 나시, 나시를. 그러니까 약간 와쿠님하고 하얀 나시가 상징이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하얀 나시를 입으시면은 왠지 대략 블랙을 매치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블랙을 걸친 거거든요. 근데 저희 비슷하네요. 블랙, 블랙 화이트로. 화이트. 예. 근데 이제 사실 더워서 얘기한 거긴 한데 좀 예. 벗어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예. 왁쿤의 모든 것. 일단 그럼 왁쿤이 어떤 뜻인지부터. 아, 제 닉네임은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 별게 없어요, 사실. 근데 왁훈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로 쓰면 왁. 그리고 제 이름이 김남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훈이에요. 그래서 왁킹의 왁자랑 남훈의 훈자랑 왁훈 하면 근데 너무 왁킹만 하는 사람 같잖아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너무 약간 오타쿠 같잖아. 그래서 이걸 발음대로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왁훈으로 해서 WACOON으로 이제 활동명을 정하게 됐어요. 20살 초반 때. 20살 초반 때 정하시요.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김남훈으로 네, 활동하셨어요? 김남훈으로 활동을 하다가 왁쿤 하다가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좀 크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덩치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감, 왁쿤이라는 어감이랑 네. 저의 그 비주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되게 찰떡이긴 네, 해요. 뭔가 이게 왁쿤 이렇게 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근데 그 궁금한 게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게 춤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 춤은 저도 일찍 시작했어요. 17살 때부터 네. 원래 다 그렇게 방송 안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렸을 때 좀 영특했어. 그거를 집에서 하기 싫어, 나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공연을 찾다가 네. 탁 그게 밀리오랜 거야. 그 쇼핑몰 앞에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전설에. 그 나는 무대만 쓰면 되니까 거기에 그냥 가가지고 그 네. 방송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 좀 공연 좀 하게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17살, 18살 대박이다. 이때 쇼핑몰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 안무로 그 다음 스트릿을 처음 접한 거는 20살. 네. 그래서 진짜 17살 때부터 쇼핑몰 공연 돌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댄스 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스트릿 댄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네. 좀 매력에 빠지게 됐죠. 막 프리스타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19살 때부터 이제 왁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기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요? 뭔가 좀 기분이. 근데, 근데 요즘은 이제 수우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방영이 되면서 이제 어린 친구들 되게 일찍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막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고. 맞아요. 근데 저 때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되게 빠른 거였어요. 네, 춤이 되게 안 알려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잘 몰랐고. 네. 저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이미지인가요? 네. 되게 오래?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이미지로 얘기해도 이미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동네에서 일단 잘 나가는 인싸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언니 누나 형들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일찍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재미가 있어진 순간부터 학교를 안 다녀. 뭔가 그랬을 것 같은 이미지. 되게 오래 쳤을 것 같은 그러니까 도사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제가. 맞아요. 되게 뭔가 오래 했을 것 같은 도사 느낌. 맞아. 그리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커가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만인의 선생님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엄청 있어요. 네, 뭔가 선생님 이미지가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제 꿈이었어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그건 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얘기해요? 네. 왜요? 그냥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할까요? 네. 저는 원래 그 어렸을 때 이 선생님의 행동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못했지만 그 칠판 앞에서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넷플에서 봤는데. 네, 텀블러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막 그 선생님의 역할이 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거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춤을 만났잖아요. 네네. 나는 춤을 이렇게 추게 됐으니까
정말 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댄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 진짜. 춤을 잘 출 거야. 뭐 1등을 할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렸을 때 너무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어. 춤 선생님. 난 너무 잘 가르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목표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그런 도사 같고 뭔가 되게 만인의 선생님 같고 그런 네. 이미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풍겨버릇해서 제가 굉장히 풍기시긴 했어요. 네, 되게 풍겨버릇해서 원래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믿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꿈을 꾸면 그렇게 된다는 말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 뭐지? 아름 브이드인가? 네, 그런 그 운명의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한결같았던 사람이라 네네. 그런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저를 막 넌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주문을 걸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제가 만인의 선생님 같은. 그 되게 자연스럽게 맞아 풍겨지기도 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행세를 또 그렇게 하고 다니기도 해. 수염도 좀 있고 사람이 말투도 조금 약간 거들먹거리는 것도 있고 애들아 이렇게 거느리잖아요 말투가. 맞아 거느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제자분들이 되게 좋은 제자분들이 엄청 많으시지 않아요? 전 제자부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자들이 엄청 많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주변에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네, 가족처럼 지내고 네. 그 커밍아웃 팀도 네. 계속 같이 하시고. 저는 저희 팀만 이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나요. 왜냐면 저는 그 어디 가서 제 자랑은 안 하거든요. 내 자랑하는 건 난 민망해하는 사람이야. 그거 네. 되게 싫어. 그냥 그래서 어디 가서는 저는 제 제자들 자랑을 그렇게 해요. 뭐 대표적으로 아실 것 같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킹키, 알죠? 제이미, 알죠? 뭐 이런 친구들 다 너무 그냥 어디 가면은 제 자랑보다 그 친구들 자랑이 먼저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타고난 선생님인가 싶기도 진짜? 하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거에 되게 의외의 꿈이었고 저 진짜 네. 의외인 게 되게 많아요. 진짜로 네. 맞아. 그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와꾸님 올라오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소리 날 때부터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보통 이런 이미지예요. 저 선생님처럼 좀 무서워하고. 그런 좀 이미지냐고요? 약간 이미지예요, 제가. 다들 아고요? 막 떨고 막,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와커를 만나면 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장르가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세계관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고. 말투도 너무 다르고 말투도 너무 다르고. 에티튜드 너무 다르고 맞아, 맞아. 손가락 쓰는 거 너무 다르고 박수 이렇게 자꾸 치고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와커를 조금 무서워한다고 해야 되나? 살짝 공포증이 좀 있는데 맞아. 새침하잖아요. 네, 그 새침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와쿠님은 심지어 내가 너무 팬이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시면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말을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막 거느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처럼 애들아 이렇게 맞아. 애들아 일로 와봐.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애들아 일로 와봐 이러고 뒤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치킨 먹을 거야? 이거 많이 봤어. 네,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데요. 알고 나면.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애들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진짜 세다. 뭐 거느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뒤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 근데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되게 텐션이 스무스하시고 네, 편한 사람. 네. 되게 편하게 잘 해주시고 이게 다 이 치장 때문에 그래. 내가 조금 하얗고 좀 이렇게 순수 청년 같고 이게 백색 우유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이 시커멓고. 근데 제가 이것도 그거예요. 저 와커들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와커들이 좀 무서웠어요. 와커인데도. 왜냐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힙합하는 형들 사이에서 컸어요. 맞아. 그렇다. 네. 그래서 옷 입은 것도 되게 힙하잖아요. 되게 힙하, 완전. 조던 신고. 이런 영향들도 사실 그 힙합하는 형들 사이에 커서 그걸 보고 자라니까 와 힙합 너무 멋있다. 근데 춤출 땐 저 와커니까 이렇게 추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힙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가지고 이제 와커들 보면은 이게 와커들 어색한 거야. 네, 또 다르게 새침하게 느껴지고. 네,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이 뭔지 너무 공감을 해요. 와커들의 새침함. 와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와쿠님의 그 패밀리들은 다 새침하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꽤 다들 새침. 다 새침한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걸어오는 그 느낌도 좀 네, 다른. 맞아요. 근데 그들한테 그런 걸 느끼지는 않는 거죠? 네, 그들한테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특출나긴 해요. 좀, 막 다들 새침하게 걷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턱턱거리면서 걷거든요. 약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덥다 얘들아, 막 이렇게 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를 조금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 전혀. 그리고 또 파티 좋아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도 맞아요. 되게 근데 저 맞아요. 되게 모범생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와쿠는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네. 연습도 안 할 거고 저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맨날 놀고 심사 불러주면 가고 네. 그냥 레슨도 그냥 잘 되니까 열면 떡떡 차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진짜 타고난 게 없는 댄서예요. 우와. 그래서 저는 저를 아직도 못 믿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 고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벽 연습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낮 연습이잖아요. 네. 늘 낮에 연습실에 가요. 늘. 근데 인스타에 안 올리는 것 뿐이지 늘 낮에. 그거 왜 안 올리냐? 너무 패턴이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쵸. 맨날 일상이니까. 낮에 일상이니까. 그래서 네. 맨날 연습하고 네. 박자 정리 막 수업 다 꼼꼼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레슨 가고 그렇게 평일을 보내니까 나 주말에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말에 놀면은 파티하는 거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파리피플이고 네. 댄서들이랑 좀 잘 안 어울리고 또 사적인 시간 많이 보낼 거고 이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노력파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타고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연습실에 가야 되는 팔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게 없으니까 프리스타일에 되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자유롭게 쳐도 다 될 것 같아. 저는 아직도 저를 못 믿어서 막 너무 떨고 아직도 무대 서면 프리스타일 할 때도 배틀 아직도 무서워하고 저지쇼 아직도 무서워하고 엄청 쫄고 진짜 그래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야. 네. 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진짜 와쿠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거짓말 안 쳐요. 제 음침하게 인스타를 진짜 맨날 보는 사람. 근데 부끄러우니까 좋아요. 이제 오늘부터 누를 거야. 부끄러워서 좋아요도 안 누르고 조용히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파리피플의 되게 전형적인 그쵸.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파리피플이긴 해. 근데 전 딱 그거예요. 할 거 하고 놀자. 그래서 진짜 계획적이거든요. 특히 춤은. 놀 때는 너무 즉흥적인데 이제 춤은 진짜 계획적이에요. 좀 심각할 정도로. 어긋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평일은 딱 그렇게 살아요. 제 루틴대로. 낮에 연습실 가고 뭐뭐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말에 딱 인스타에서 보이시는 파리피플 미치도록 놀고 다시 평일에 딱 돌아와서 내 본분 열심히 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진짜 딴 얘기긴 한데 그 맵쿤 채널을 보면은 거기도 거의 파리피플이 아니라 어쨌든 노는 사람? 너무 놀죠. 그러니까 노는 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만들고 계시는 느낌이네요. 네, 그쵸. 근데 그게 저희 주말이 진짜 그렇게 놀거든요. 아예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행사에서 많이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잘 안 가기도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왜냐면은 제가 심사를 하거나 제가 참가를 하거나 이런 행사 아니면 사실 잘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외부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댄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만나야 되니까. 근데 주말에는 행사를 좀 잘 안 가는 날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맵시랑 같이 동반을 해요. 저랑 같이 유튜브 하는 맵시라는 친구랑 같이 늘 동반을 해요. 거의 친구들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노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댄서 말고 일반인들이랑 놀고 이러는 게 너무 쇼킹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담아보자. 근데 그 쇼킹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네 진짜 웃기다. 쟤네 여행 가면, 그리고 보통 이러잖아요. 여행 가면 댄서들이 이를 끼고 가잖아요. 맞아요. 항상. 뭔가 배틀로 가거나. 맞아, 무조건. 전 그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어. 중국 한번 가는 거 이를 껴서 가면은 너무 경험이 되니까. 아, 그쵸. 저는 그 반대예요. 이를 껴서 가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 지금 양꼬치 먹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클럽도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있으면 그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아무것도 없이 가요. 무조건.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담아보자 해서 담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저희? 진짜 웃기죠. 진짜 웃기. 진짜 깜짝 놀라. 그거는 뭐 모든 워딩이 너무 웃기고 깜짝 놀라는 행위야. 우리는. 저 와꾸님 그런 거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게 유행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에 유행어들. 붙는 단어들이 있는데 맞아. 그 요즘에 뭐 어쩌고 탁 저쩌고 먹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이전에 네. 저에게 아웃겨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응. 진짜 웃긴 이유는 뭐냐면 진짜 웃긴 게 생겼어. 내가 웃긴 짤을 봤어. 응. 근데 막 와 진짜 웃기다 키키키키 그게 아니라 응. 딱 세 글자 키키키도 안 쓰고 히히도 안 쓰고 아 웃겨 이렇게 응. 딱 그 공유를 하면은 근데 저는 하나를 좀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제가 계속 쓰니까 결국에 웃게 되는 거야. 웃겨가 아 웃겨가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응. 그거를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그냥 제 입에서 말로 썼거든요. 그쵸. 그냥 아 웃겨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팬분들도 다 맞아. 아 웃겨 엄청 쓰고 예, 예, 예. 그게 붙어요 예, 입에. 예. 엄청 붙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행어 제조기신데 아니야 그 유행어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궁금한 건데 네네. 이제 와꾸님 예전에 인스타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일로 그런 거 가는 게 너무 싫고 나는 보라카이를 진짜 그냥 쉬러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보라카이에서 놀 사람들 연락해. 네. 이렇게 그냥 올리시고 네. 계속 보라카이에서 노는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여행을 한 달 가니까. 길게 타시잖아요. 네. 그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요, 그 왜 여행을 길게 가냐. 네. 그래서 되게 제 주변 친구들도 저를 기묘하게 생각하거든요. 쟤는 사실 막 그렇게 재벌도 아니고, 재벌도 그렇게 안 갈 거다. 이렇게. 제보도 그렇게 안 가. 어떻게 한 달씩이나 그렇게 대통령이 가냐. 근데 저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분출을 안 할 뿐이에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다 생각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고 이러지만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그쵸, 그런 그쵸, 걸 그쵸. 굳이 티를 안 내고 저 혼자 있을 때 엄청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요. 근데 그게 바로 연습실이에요. 진짜 너무 예민하거든요, 저는. 뭘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을 봐야 되고 다 계산하고 동작 개수 다 세야 되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 그 평일에 거의 월, 화, 수, 목, 금은 너무 예민하게 사니까 이게 남들은 1시간 만에 해도 끝낼 일을 저는 5시간씩 막 부여잡고 집중력도 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남들 1시간에 끝낼 거 5시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소에 예민하게 사니까 놓을 때 확실히 놔야 돼.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나는. 약간 휴직이.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쉬고 네. 돌아와야 이게 다시 가능해요, 저는. 일이. 되게 특이하죠. 오, 근데 그러니까 댄서 중에 왕왕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말도 안 되게 미치도록 열심히 사신다는 점이 몰랐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미치도록 열심히 사는 이유도 타고나지 않아서. 타고난 사람이었으면 나 대충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럽기도 해요.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노력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들은 좀 노력의 시간이 좀 줄긴 하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진짜 타고난 게 없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서 이게 한 번 휴가를 갈 때 기본 2주 아니면 한 달 그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생활이 가능해. 다시 돌아와서. 그 가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대충 읊어주세요. 아무것도 궁금해. 안 해요. 그러니까 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응. 수영하고 네. 진짜 물을 좋아하거든요. 태닝하고 응. 음악 듣고 네. 계속 앉아서 음악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일로서 음악을 듣는 거 뭔지 알아요? 알죠. 네, 일로서 수업 안무를 짜야 돼서 음악을 듣는 거랑 진짜 내 페이보릿한 플레이리스트를 내가 좋은 것들을 보면서 듣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네네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알긴 알아. 내 취향을 네.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보통 한 달 여행 가서 네. 네,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 완전 다 오프해놓고 네. 좋아하는 음악 듣고 네. 클럽 가서 춤추고 그렇게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수영하기, 노래 듣기, 누워있기. 네. 근데 이젠 좀 생겼죠. 컨텐츠를 찍어 와야 된다라는 이런 미션이 있는데 네.
예, 이제 그런 게 생기긴 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은 그 컨텐츠 하시는 거는 되게 일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완전 일이죠. 근데 그럼 못 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2배 정도 가야죠. 열심히 살아서 예, 컨텐츠 여행 따로 가고 진짜 온전히 쉬러 내 취향을 느끼러. 근데 그건 따로 가야죠. 그러면은 그거 한국에 없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한국에 미친 거 없고 아니야? 영원히 컨텐츠와 영원히 해외 나가는 거. 제 꿈이기도 해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돼야죠. 네. 아, 근데 좀 말씀 잘하셨다. 그게 제가 이 노력의 결과가 사실 제가 미친 듯이 행사를 많이 가고 네. 배틀을 막 미친 듯이 참가를 하고 대대적으로 보여지는 곳에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예, 아마 예니초 씨가 더 많이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저보다 행사도 많이 가고. 네, 저 많이 예. 다니는. 근데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잘 안 보였던 이유가 이 노력을 그 행사로 뭔가 보여지기 위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 수업에 아. 그걸 미친 듯이 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저는 수업할 때가 너무 행복해 미치겠어. 그게 인스타에 느껴져요. 그쵸. 네. 제자들이 제 안무를 배우고 와 진짜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 이 얘기 듣는 게 네, 네. 나 너무 행복해. 와, 응. 와 재밌다. 네. 아. 그래서 막 그냥 정말 잘하는 댄서들이 네. 저보다 선배들이 혹은 저의 동료들이 야 너가 짱이야 너가 제일 잘해.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제자들이 쌤 진짜 쌤 짱 이러면 나 미쳐버려. 죽고 싶어 너무 좋아서. 거의 약간 아기를 키우는 수준의 느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네. 내 제자들이 나한테 칭찬했을 때 그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활동이 많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행사를 목표로 활동을 엄청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네네네. 수업으로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 네네네. 그리고 전 제자들이랑 있을 때도 가장 행복하고 어. 그래서 또 행사의 목적이 아니라서 제 노력은 네네네네. 그래서 또 행사에서 많이 못 보신 것도 그 제자들 수업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인스타에 그런 거 종종 올리시잖아요. 되게 예를 들어 비기너인데 네. 모 제자를 되게 이렇게 줌을 해서 포커싱을 해서 약간 놀리기도 하고 얘 봐. 얘 봐. 얘 뭘 이렇게 오늘 처음인데 뭘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저는 그런 거에 수업에서 행복감을 엄청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댄서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쵸. 수업을 싫어하는 댄서들도 있어. 많아요. 네. 많아요.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 댄서들도 있고 맞아요. 배틀을 너무 좋아하는 댄서 있는 반면에 배틀을 싫어하는 댄서도 있고 맞아요. 네. 또 배틀은 싫은데 저지쇼를 좋아하는 댄서도 있고 뭐 맞아요, 쇼케이스 맞아요. 퍼포먼스 같은 거 혹은 다 싫은데 난 디렉만 하고 싶어. 디렉터의 기질이 있는 댄서들도 있고 근데 저는 딱 그 선생님 쪽인 것 같아요. 너무 레슨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저 레슨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이 카사키스트 하면서 네. 이렇게까지 선생님의 어떤 롤을 얘기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좀 특이하긴 한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시긴 한 거.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랑 여행 가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그 부럽긴 해. 나는 그게 부러워서 와킹을 한번 배워봐야 되나 생각한 적도 있어. 그 와꾸님 수업도 영상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재미가 있는 게 그 영상에서 질질 흘러나와요. 그냥 춤추고 있는데 애들이 다 약간 반쯤 취해 있어. 표정 맞아, 자체가. 맞아. 예, 비기너여도 다 취해 있고 그 와킹을 그러니까 저는 와킹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뭔가 가감 없이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비기너는 그러지 못하는데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만 가면 처음 추는 사람들이 다 눈을 뒤집고 춤을 추고 있는지.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제 클래스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아 저 선생님은 너무 특이해서 내가 못 가. 와쿤 쌤은 너무 세서 내가 못 가라는 사람이라 아 그래도 가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봐야지 하는 사람이 막상 오면 깜짝 놀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지 네. 막상 오면은 다 신나 죽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좀 되게 잘 끌어낸다. 네,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한 번 좀 진짜 배워보고 싶긴 한데 아마 이번 생에는 안 되겠지. 나중에 체험하러 오셔도 돼요. 언젠가. 언젠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와킹이라는 것 자체가 네. 마음이 많이 멀어요. 맞아요. 이게 힙합이랑 너무 음악적 코드도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약간
그 제가 최근에 다낭을 갔다가 그 RF잼을 갔다가 이제 윤지랑 마리드랑 짐이랑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그 와킹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언니 와킹은 라이프라서 그래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띵 했던 게 저도 항상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힙합 봤을 때 누가 이긴지 모르겠어 다 흐물흐물거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때 아 힙합은 문화나 라이프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장르다 보니 그걸 모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얘기를 하는데 와커가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와킹에 대해서 뭔가 너무 그러니까 엔터테인으로 볼 때 너무 좋은데 나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도 그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꽃손이 나에겐 너무 어렵고 그 손가락이 뭔가 가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접히고 막 근데 예니주 씨가 또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와킹에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힙합이란 장르는 음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도 나왔고 지금 현재도 오늘 밤에도 힙합 맞아. 음악은 나올걸요? 내일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힙합은 계속 ING로 나오는데 맞아요. 와킹은 사실 7, 80년대 문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디스코가 유행이 되게 짧았어요. 디스코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디스코가 너무 소비적인 음악이다. 이 문화를 짓밟자. 그리고 디스코란 음악은 게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르다. 이 음악은 7, 80년대 LGBT 반대도 너무 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LGBT 그 컬처에 디스코와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게이들이 디스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살시켜버리자. 그러니까 디스코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디스코의 그 붐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7, 80년대 스웩이다 보니까 그때 유행하던 음악이다 보니까 이 라이프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코라는 장르가 현존에도 계속 뭔가 이렇게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 나왔으면 예니초 씨도 이해를 할 텐데 그때 탁 멈췄던 그 코드고 그때 라이프가 이제 저희도 공부해서 와커들도 공부해서 얻어지다 보니까 이게 힙합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음악도 사실 너무 옛날 음악이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 이거 되게 딥한 장르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와킹은 어쨌든 디스코 음악을 베이스로 춤을 추는 댄서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들은 걸로 생각을 하자면 디스코가 멈췄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와킹 댄서들이 와킹을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와커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단어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거는 계속 그냥 복제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7, 80년대를 저희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쵸, 와커들은 공부를 해요. 그거를 이미지를 좀 많이 찾아본다거나 정말 그때 그 시절 음악을 다 외운다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ING가 있어야 되잖아요. 힙합은 제가 말했다시피 현재 진행형 계속 나오는데 와킹은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씬에 와킹 씬에 재민, 위자드 이런 친구들이 뉴디스코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는 DJ들 중에 뉴디스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의 음악이 아니라 그거를 좀 옛날 7, 80년대 사운드랑 그런 역사를 기반으로 좀 현대적인 디스코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와커들이 그 분야가 있어요. 뭐 배틀 중에 카테고리가 있는 거야. 완전 클래식한 디스코를 틀어놓고 참가를 하는 그리고 뉴디스코. 뉴디스코 장르만 해서 그 음악만 나오는 거죠. 와, 그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현 시대의 공감을 또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킹 댄서들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래서 와킹 댄서 아마 되게 바쁠 거예요. 7, 80년대도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힙합도 그러지 않아요? 분배. 맞아요. 기본적으로 분배 말아야 되죠. 맞아요, 알아야 돼요. 분배 말아야 되고. 바빠. 바빠야 되고. 요즘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미국 거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미국 거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찾아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 와커랑 힙합 댄서랑의 라이프가 색깔이 다르지 되게 비슷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느끼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역사가 있는 장르다 보니까. 예. 우리 진지한 거 진짜 웃기다. 진짜. 왜 진지? 무슨 거 아니야? 아 웃겨. 내가 보기에는 맵쿤 이제 보시는 팬분들이 이제 마쿠님 보려고 들어왔다가 맞아. 막 디스코 너무 얘기하고 진지하니까, 너무 진지하니까. 저 맨날 제 차에서 장난만 치거든요. 예. 약간 이런 느낌. 마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는 또 댄스 컨텐츠고, 좀 진작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발휘 중. 약간 와커계 레전드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를 좋은 걸 못 고르겠네. 그 노릇을 하느라. 그 노릇을 하느라. 그 노릇을 하느라. 본업 노릇. 본업 노릇 해야 돼. 이해 좀 하세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네. 일단 그냥 궁금한 저는- 거는 되게 잠시만, 나 궁금한 거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약간의 그 단어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라서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퀸의 마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형태, 그냥 퀸의 마인드라고 할게요. 예, 퀸의 마인드의 그 삶의 방식에 저는 거의 약간 원조? 대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균의 마인드. 뭔가 약간 균의 마인드. 약간 역경이 닥쳤을 때 뭐 어쩌라고 난 나를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퀸의 마인드 그거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네. 퀸의 마인드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뭐냐, 퀸의 마인드는 예를 들어 네. 나를 뭐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퀸의 마인드는 뭐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살이 쪘어. 그리고 내가 야한 옷을 입었어. 좀 막 사람들이 막 내가 노출했다 보는 것 같아. 그 눈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혹은 내 이런 메이크업을 했어.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누가 내 욕을 했어.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누가 내가 별로래.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누가 또 심지어 날 좋아한다 했어. 너가 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나 그거 신경 안 써. 그것도. 그러니까 오로지 오로지 나만 이렇게 다 가리고 나만 보는 거. 주변에서 좋은 걸 얘기하고 나쁜 걸 얘기해도 그냥 별로 안 듣는 거야. 왜냐?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별로인 거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내가 입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내가 난 퀸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퀸의 마인드 아니야. 뭐냐, 야 너 이상해 내가 잘났어. 그거는 뱃빛이. 뱃빛이. 그건 뱃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뱃빛이 약간 못돼. 근데 진짜 퀸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남들도 잘 안 봐. 네. 제가 좀 그렇거든요. 남을 잘 안 봐. 나만 봐.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진짜 남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안 봐줘. 그러니까 난 나만 봐. 남의 인스타도 사실 진짜 관심 있어야 진짜 이 관심이 끝까지 가야 보는 거고 내 피드만 봐. 이렇게. 그래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행에 너무 민감한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너 그거 봤어? 너 그거 봤어? 이러면 나 하나도 몰라. 왜냐면 저는 제 관심사가 따로 딱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뭐 그 사람 난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통 모르면 물어볼 법도 하지. 그 무슨 사건이고 그 사람이 누군데. 저는 이제 듣고 이렇게 계속 흘리는 거야. 귀에 애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 관심 바뀐 거죠. 내 관심만 이렇게 딱 보는. 그게 저는 퀸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추럴 본이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면서 이거를 어느 때 가장 퀸의 마인드가 세게 왔냐면 휴양지 여행 가서. 그 휴양지 여행 가면 그 서양 분들, 저는 가장 충격이었던 게 뭐였냐면 살이 있어 배에. 거침없이 비키니 입는 거. 그리고 하얀 백인이 그냥 햇빛에 누워서 막 태우는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양 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영복을 입고 해를 즐기고 막 태닝을 하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가슴털이 복실복실 나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별로. 남들한테 불편한 거야. 이거 내가 밀어야겠고 맞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슴털을 내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시간을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되게 세게 왔던 것 같아요. 남을 신경 쓰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신 피해만 주지 말자. 남한테 해가 가해지는 행동은 하지 말되 네. 온전히 내 시간을 즐기고 내 라이프를 즐길 때는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말자가 퀸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퀸의 마인드를 되려면 성형을 해야 되고 예뻐져야 돼. 그거는 퀸이 아니야. 물론 멋져지고 이뻐지는 거 너무 좋지만 그냥 본디 내 자신 자체로 그냥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코가 이러면 어때? 내가 살이 찌면 어때? 그게 진짜 끝판왕 퀸인 것 같아요. 끝판왕 퀸. 퀸의 마인드. 퀸의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되게 약간 무슨 현대 사회 평론한 것 같아서 좀 웃기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다들 갖고 싶어하는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거를 갈구하잖아요. 퀸의 마인드. 근데 그 속세를 다 꼬집어 보면은 그 퀸의 마인드는 한국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거야. 막 내가 퀸이고 돈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남들 신경 안 쓰는 거. 남들 신경 안 다들 그것 때문에 퀸의 마인드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들 신경 안 쓰고 난 나대로 살고 싶고 본디 나이고 싶은. 근데 그게 어렵죠.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 된다. 여행을 다녀. 근데 또 그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다인종이 있는 곳. 다인종이 있는 곳. 네, 미국, 뭐 유럽 이런 쪽을 좀 많이 다녀봐야 그 휴양지도 온갖 나라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랬는지 그냥 걸어 다니는 거 패션으로도 그냥 다 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목걸이를 막 이만한 걸 하고 다녀.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맞아. 막 목걸이 치렁치렁한 거보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 진짜 특이한데 되게 당당하다. 기묘함을 느끼거든요. 서구권 사람들한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고. 그렇긴 해요. 맞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다인종을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 퀸의 마인드의 스텝 1. 스텝 1. 여행을 가라. 네, 여행을 다니면서 다인종이 좀 있는 곳에 가서 좀 많이 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많이 남들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자체도 남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쵸?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네, 많이 다니는데 정말 신경 안 쓰죠. 정말로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저는 퀸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그렇게 사는구나.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지 않기는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본디퀸이시다 그럼. 아닌데? 본디퀸 이상하다? 아니에요? 결론이 이상한데? 본디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아닌데? 뭐지? 몰라.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네, 그냥 이 목걸이 했나 보면 그 목걸이 했나 보다. 근데 이런 마인드가 퀸의 마인드가 좀 있네. 내가 봤을 때 애니초 씨가 뭐지? 퀸의 마인드가 좀 있어. 배우려고 여쭤본 건데 지금 장착했어. 있는 것 같아요. 가네? 그래요? 네, 퀸의 마인드가 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야. 맞죠? 이런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도 나는 이게 진짜 남들을 왜냐면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남들이 이거 막 조회수가 이러면 어떡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에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실행력에 옮기고 춤만 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근데 저는 조금 사람을 이렇게 여행 가면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특히 서구권 사람들. 네네네. 저 사람 진짜 화끈하게 산다. 배낭 큰 거 하나, 우리나라 막 캐리어 막 이렇게 끌고 막 안 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막 위통 탁 벗고 맞아요. 배낭 탁 메고 그런 게 얼마나 대통발이야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인생 화끈하게 산다. 맞아. 이렇게 진짜 자기 몸보다 큰 백 그냥 캐리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멋있다. 쟤네 진짜 멋있게 산다. 이런 거 많이 느끼긴 하죠.
키네마인드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퀴네마인드를 배우려고 여쭤보려고 지금 네. 그 주제를 꺼낸 거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곤란한데? 근데 혹시 네. 예지조 씨 남들 눈치 잘 안 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만 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한데? 나랑 비슷하네. 비슷해. 퀸. 오. 왕가 씌워줄게. 감사합니다. 같이 쓰는 거야. 감사합니다. 퀸, 하사 퀸, 받았다. 퀸. 교수님한테 하사 받았어. 하지만 어떠한 일에 있을 때 되게 예민하시죠. 내 맞아요. 일에. 네, 맞아요. 계획적이고. 맞아요. 네. 예. 평소에 완전 오케이 걸. 맞아요. 그냥 좋아. 좋아. 맞아요. 혹은 너가 싫으면 거기 가고 내가 뭐 따로 오늘 따로 시간 보내자 이런 스타일. 맞아요. 뭐 놀 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일할 때 완전 막 난리나. 인성 파탄 나. 예. 하지만 그거를 사회성이 있어 보이고 싶어서 별로 티를 안 내고 혼자 이렇게 막 예민한데 막 어떻게 하지 막 혼자 막 하고. 근데 안 저는 되는데 그러거든요. 실패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저도 실패는 하는데 그 이루려고 엄청 막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예. 너무 사람이 예민해져서. 맞아요. 음. 근데 그래서 저는 퀸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욘세 네, 비욘세 완벽하죠. 네, 완벽해요. 일할 때 완전 그냥 기계처럼 AI처럼 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약간 좀 신비주의잖아. 맞아. 그냥 뭐 남 신경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네. 대외적인 곳에 막 잘 보이지도 않고 네네네. 뭔가 그냥 뭐 어떤 가십이 있어도 윤세는 말도 잘 안 해.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진짜 퀸.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도 뭐 그렇게 탐탁치 않게 그냥 뭐 약간 그런 스타일. 뭔지 네, 알죠? 네. 근데 퀸은 확실히 일할 때는 확실히 예민하고 네네. 키네마인드는 평소에는 그냥 닫고 신경 안 쓰고 난 내가 할 거 할게 약간 이런 느낌 정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결국 비욘세 아니면 이효리. 쭈구미가. 제 주변 쭈구미는 결국 비욘세 아니면 이효리예요. 이게 모두가 다 그 두 분을 그렇게 네. 롤모델처럼 이렇게. 네.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지만 평소에는 네. 그 이효리 씨 보면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딱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 퀸이시다. 팬들이 앨범을 내라 하는데도 안 내시잖아요. 그렇다. 퀸이시다. 난 그것도 멋있어. 왜 10년 넘게 앨범을 안 내냐. 그냥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키네마인드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진짜 네. 키네마인드를 정말 뼛속까지 장착을 하려고 네. 저도 노력 중이에요. 이미 돼 보이긴 전 하는데 되고라고 생각해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있어요. 노력을 하시는. 그럼에도 이게 또 나이가 차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또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나이에서 오는 것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버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린 젊다. 아직 젊죠. 너무 젊죠. 아직 젊죠. 한창이지. 내가 못 가본 나라가 얼만데 다 가보고 죽을 거야. 우와. 여행 다 해보고 다 만나고 재밌게 살다가 죽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냥 번외 질문. 지금까지 가본 나라들 중에 진짜 넘버원. 저는 그냥 딱 얘기할 수 있어. 필리핀. 필리핀. 무조건 그냥. 필리핀 좋긴 해. 예. 저는 휴양지의 박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가봤거든요. 거의. 근데 그냥 필리핀이 자연 색감이 제일 세고. 그렇다. 네, 필리핀이 그렇네.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필리핀의 섬들. 저는 단연 필리핀. 필리핀. 저는 필리핀 거기서부터 이미 반대지만 일로 가기만 해봤거든요. 일로 가셨구나.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필리핀은 되게 좋은 나라긴 했어요. 네. 필리핀. 하와이 좋았어요. 하와이 좋았는데 너무 비싸. 비싸. 걔네 너무했어. 미국권이라. 해도 너무해. 하와이 비싸. 하와이 비쌌구나. 비싸서 좋다 말 못해. 왜냐면 이게 안 좋았어. 뭘 먹으면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필리핀이 가성비도 좋고 가깝고 그쵸.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비치 바이브를 즐기기 좋은 뭐 액티비티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바다와 나와 하나가 돼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되는 게 저는 필리핀. 필리핀 오케이.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여행 중에? 저는 진짜 반대의 타입이어가지고 휴양으로 가본 적은 진짜 딱 한 번밖에 없고 모든 게 다 일로 갔었던 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 힙합을 좋아해서. 아, 예. 그쵸, 오사카. 예, 오사카. 아, 그럼요. 예, 아무래도. 힙합은 나 거기라고 생각해. 예. 좀 어쩔 수가 없이. 저희 뿌리가 비슷하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예. 이미 그쪽 막 많이 봐서. 예. 아직도 멋있어요. 형들, 큐브 사운드 형들 옛날에 큰 옷 입고, 네, 랭에머리 하고, 막 분배배 막 진짜 빡세게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유디시아랑도 되게 친하게. 맞아. 예. 제가 유디시한테 가장 부러운 게 그거 하나였거든요. 아, 와쿠님이랑 친하다. 맞아. 사적인 대화가 되고 예.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아, 제일 부러운 저한테 거. 언제든지 저 진짜 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남기면 받아주실 걸 알지만, 그럼요. 예, 그렇지만 너무. 나에게 있어서 약간 그게 있어. 나의 마음속에 계급이 있어. 나는 와쿠님에게 너무 미쳐내. 아니에요. 다가갈 수 없어. 약간 이게 너무 컸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길게 하고 하니까 그래도 좋아요는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한 단계 상승했어. 약간 이 정도? 예. 나중에 막 여행 궁금하고 뭐 네. 혼자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휴양지. 와, 대박.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쭤보고 진짜로 수업 너무 들어보고 싶거든요. 진짜 오셔도 돼요. 네, 진짜로 수업 들으러 가보고. 근데 그때 영상은 오셔도 안 돼요. 찍을래. 따라하고 싶은데. 예,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진짜 이거 보는 댄서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오, 말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 그 스트릿 댄서로 얘기를 하자면 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네. 배틀의 무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내 무대가 아닌 것 같고 배틀이 당장 내가 배틀 나가서 얻어지는 결과가 없으면 내가 댄서 아닌 것 같고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절대 중요한 그렇게 얘기.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그거는 어떠한 한 부분이야. 그게 너무 잘 맞으면 그쪽으로 가도 돼요. 하지만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댄서가 아닌 게 아니야. 맞아요. 네. 진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니초 씨도 너무 좋은 예로 댄서인데 이런 것들을 도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디렉터로서의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혹은 해외 나가서 뭔가 비즈니스로 도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쵸. 수업으로 나처럼 댄서임을 되게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댄서분들 이거 보시는 어린 친구들 내가 배틀이 무대가 아닌 것 같다고 막 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거 우려하지 말고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해보세요. 나 심지어 코레오도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 방송 안무 같은 것도 해보시고 네. 오디션도 봐보시고 방송 유튜버도 가볍게 시작해보시고 나 진짜 이거 많이 해봐야 그 경험을 토대로 분명히 그중 하나 맞는 게 있죠. 맞아요. 맞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는 이 스트릿 댄스 씬 아니면 맞지 않아. 난 여기에만 있어야 돼. 아니야. 내가 여행 다녀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나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러면서 나에게 맞는 걸 찾게 되는 되게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너무 배틀이 내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다양한 길이 있으니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뚫어놨잖아. 수우파 이런 것도 나가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다 따라 해보세요. 맞아요. 이 말을 너무 저는 이거 통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 네. 확실히 선생님이시다. 다 해봐야 돼.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춤만 추라는 게 아니야. 사적인 친구도 되게 많이 사귀어보고 다른 직업도 많이 사귀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맛집도 많이 가보고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 다른 돌파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인생은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요. 맞아. 경험 최고. 맞아. 내 경험이 최고지 남의 경험은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내가 맞아요.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결국엔. 맞아.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쇼츠로 그냥 따로 나와야 되겠네요. 와쿤 교수님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댄서들에게 약간 이런 댄서들에게 느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 말을. 너무 저도 이게 나이가 차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건 그렇죠. 경험이 좀 생기고. 맞아요. 이게 내가 20대 때 했다면은 약간 콧방귀 소리야. 근데 저도 이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많이 경험이 경험을 해봐야 많아지니까. 된다. 춤 말고 그 이외에도 많이 다녀봐야 되고. 맞아. 진짜. 되게 딱 중요한 얘기를 딱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딱 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 다음에 그 얘기하고 싶긴 한데 커밍아웃 팀 이름. 아, 커밍아웃. 예. 어, 대략 결성 계기 혹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라던가 그냥 그 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것도 말하기가 웃음나지만 다 제 제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하드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저 와푼쌤한테 한번 찾아가야겠다. 근데 저 그거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예니초 씨도 저런 사람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맞아요. 네, 저 사람 되게 가면은 엄격할 것 같고, 근데 그 용기를 내서 찾아온 친구들이 네. 제 수업을 이제 오래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었겠죠. 그쵸. 근데 아무래도? 오래 듣다 보니까 제 춤을 너무 흡수를 잘하고 제 라이프까지 흡수를 하면서 애들이 또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LGBT에 대한 생각도 너무 열리게 되고, 되게 그거에 닫혀있는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랑 생각이 점점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얘네가 수업을 몇 년씩 계속 듣다 보니까 얘네도 나이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죠. 아, 이제 팀을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결성하게 된 게 이제 커밍아웃 제 첫 팀. 근데 전 제 첫 팀을 만드는 게 되게 저랑 같은 성향의 친구들, 네네네. 저랑 비슷한 친구들끼리 꼭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아무리 춤으로 만났지만 라이프가 비슷해야지 이 팀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오픈마인드여야 하고,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해야 하고, 저랑 또 코드가 좀 있어야 되고, 코드가 비슷해야 되고서 탁 어울리는 애들이 탁 결성이 된 거죠. 준비가 된 거죠. 바로 팀을 하자. 애도 너무 좋다고 해줘서 그렇게 제자팀으로 꾸리게 됐고, 사실 이 팀이 이름이 커밍아웃이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이 팀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엄청 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이 댄스 팀에 이런 팀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그 밑에 친구들한테 엄청난 용기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나왔던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인스타로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름부터가 굉장히 그냥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엄청 사렸어요. 왜냐면 이 팀이 이름이 너무 대통하잖아요. 그쵸. 커밍아웃 딱 봐도 그냥. 근데 이거를 하면 뭔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불리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되게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확실하고 싶어. 그리고 이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밑에 댄서 친구들, 나랑 같은 성향의 친구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싶어 해서 그냥 탁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이 많지 않거든요. 각자 너무 바빠서. 맞아. 다 너무 바빠. 근데 다 너무 유명해. 근데 저는 그냥 이 팀이 묵직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엄청난 상징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제가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그 팀이 나왔을 때 이름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그 처음에 사진 올리셨을 때 정확히 무슨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무슨 사진이었더라? 약간 세미누드 같은 거였나? 맞아요. 상체 맞아요? 타리하고 다 같이 얼굴 있는 거 맞죠? 그쵸, 네, 뭔가. 맞아요. 근데 그 사진이 개인적으로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멋있어서 저희 첫 프로필. 그거에 또 한 번 놀라고, 그러니까 미감이 진짜 남다른, 진짜 엄청나게 세련된 약간 그 사진 작업에 놀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이 또 나왔는데 모두가 춤을 잘 추는 분들인 걸 알고 있긴 했는데 같이 추는데 더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하나의 가족 같은, 댄스 가족 같은. 맞아요. 애들이 진짜 천상 댄서예요.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스러운 춤 사위가 자칫하면 그냥 끼 부린다, 그냥 저건 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춤으로 인정받기까지 전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섹시 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춤처럼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팀 다 같이. 그래서 이제는 댄스 씬에서도 너무 좋게 봐주시고 해서 저 진짜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막 이렇게 자랑할 거 없는데 저 팀 자랑하면은 끝도 없어. 저는 진짜 그 제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팀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뭉쳐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따로 활동을 했더라면은 우리도 뭔가 그냥 잘하는 댄서, 네. 개인으로 잘하는 댄서였을 텐데 뭉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커밍아웃이라고 팀 이름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힙합하는 형들 사이에서 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형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성향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남자들이 오히려 더 쿨하다고 아 그냥 걔는 그런가 보지 였어요. 전 무서웠거든요, 형들이. 혹시 내가 조금 여성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진짜 저 아직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게 뭐 제이락 형 네네. 그때 봤던 게 뭐 D8 형 네네네. 그리고 제이블랙 형 예, 그리고 뭐 스태거 형 예, 그런 형들이 완전 상남자잖아요. 맞아요, 상남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 그냥 저런 애인가 보네. 잘한다 얘. 어. 오히려 더 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형들의 그런 뭔가 응원에 네. 더 든든하게 뭔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 이름과 저 자신을 뽐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진짜 형님들의 든든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서포트. 서포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나무니. 그냥 마쿠니. 걔는 그냥 와 진짜 개쩐다. 그 힙합의 라이프처럼 그냥 저를 막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제 막 무례한 질문을 하려고 들지도 않고 쟤 저러네. 그럼 쟤 졸라 잘한다. 섹시하네. 너무 잘하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형들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네네. 그리고 그 형들이 힙합 이런 행사 열리면 와킹 저를 얘는 개쩌는 애야 이러면서 늘 게스트쇼에 꼽아주셨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서포트예요, 사실. 그쵸, 완전 서포트죠, 그거. 네. 그래서 저가 첫 커밍아웃 저희 팀 첫 데뷔가 그 힙합 하시는 동현이 형이 그 D8 형이 여는 그 스타트랙 스타트랙이 처음이었구나. 네, 첫 무대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형들에 대한 서포트가 아직도 감사하죠. 네, 너무 든든하고 되게 의외죠. 네. 네. 의외인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의외인 게 너무 많아. 오늘 약간 와쿤 파헤치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와킹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낼 것 같지만 제 과거는 진짜 그런 힙합하는 형들의 서포트에 있었고 힙합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했고. 진짜 힙합 스튜디오 수업하신 거는 저는 그때 힙합 댄서였으니까는 잘 알긴 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그 댄서로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힙합이 있긴 있었네요. 완전요. 그래서 저는 힙합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옷도 너무 힙합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런 라이프를 미리 겪었잖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그 상남자 힙합퍼들의 그런 바이브를 너무 겪어서 전 군대 가서도 조금 약간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잘 지내다 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커밍아웃 군대 가서 바로 왜? 왜냐면 이미 상남자들 너무 체험해서 내가 군대 가서도 너무 용기 있게 나 이거야. 근데 오히려 남자애들이 되게 쿨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군대에서도 잘 지내다 오고 그러니까 또 사회성이 길러진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도. 그러면서 이제 또 사회성 있게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너무 영향들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제 생각에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되게 비슷한 후배 친구들이 오히려 이걸 보면은 또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나 지금 되게 좋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갑자기 들어. 많이 나와야 돼, 세상 밖으로. 그리고 댄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비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취지야. 이걸로 조회수 하나라도 얻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댄서들도. 네네네. 물론 본분을 지키면서 춤을 춰야 돼. 열심히 춰야죠. 춤 열심히 춰야 돼. 춰야죠. 다 연습실 가야 돼. 낮에 연습실 가시고 낮에 연습실 가고 오늘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맞아. 오늘만. 제 최근의 작업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비 맞아요. 새 앨범을 첫 솔로 앨범이죠. 네, 맞아요. 왜냐면 가비 댄서였잖아요.
솔로 앨범을 제가 안무 디렉터로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네, 네, 제 맞아요. 친구 피넛이랑 네. 공동 디렉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디렉이 너무 힘들었던 반면에 친하니까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던 반면에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같은 댄서였다가 네네네네. 얘가 앨범을 낸다? 가수를 한다? 그래서 가비가 가운데 가수를 하면서 네네네네. 막 연습을 하고 있고 네네. 저희가 댄서를 하고 있는 게 네. 되게 감동적인 모먼트였어요. 이거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그 기분은. 네, 그랬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가비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아직도 계속 이걸 했고 해왔고 결국에 이렇게 커서 얘는 댄서이자 유튜버이자 가수도 하면서 네. 우리가 이걸 디렉을 맡는다는 행위가 네. 되게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연습이 너무 즐거웠고 네. 모든 촬영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랬겠다. 네. 네, 그리고 왜냐면 댄서들도 전 디렉이니까 댄서로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네. 디렉터로 봤을 때 남자 댄서들 다 저희 커밍아웃 멤버들 그리고 여자 댄서들 네. 그리고 여자 댄서들이 다 라치카 혹은 가비 제자들 이게 너무 의미 있는 무대잖아요. 네.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진짜로. 그냥 우리의 잔치 같은 네, 느낌.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속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내 주변 친구들 춤 그만두지 않아서 네네네네. 너무 좋다. 너무 다 끝까지 네. 30이 넘어도 20대 후반이 돼도 다 춤을 추고 있다는 게 속으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울거든요, 나와서. 네, 사실 눈물 흘린 모먼트들이 많았는데 피넛이 오히려 막 울컥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가서 너 왜 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 얘들아. 계속 춤춰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좋은 작업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워. 컨텐츠 몇 개 말아주시는 거야, 지금? 되게 아름다운 가비의 작업이었다. 그리고 가비도 말을 할 때 오빠 잘 되던 안 되던 일단 내가 첫 도전이라 너무 재밌게 하고 싶다. 노래가 디스코였거든요, 분위기가. 네, 디스코였어요. 네. 그래서 그래, 너무 재밌게 하자. 근데 가비도 감동을 한 거예요. 네네. 라치카랑 커밍아웃이 바쁠 텐데도 의리로 다 해준다고 해서 다 와주니까. 네. 다 와주니까. 그래서 진짜 의리가 더 돈독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박수. 최고. 너무 최고. 멋있다. 뭔가 아티스트 작업한 게 내 친구. 네. 엄청 오래된. 근데 예니초 씨도 네. 초콜 누나가 계속 나와주시잖아요. 이거 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네, 너무 얘 의리로 해준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어떻게 보면 선생님 아니에요? 초콜 선생님이에요. 누나가. 그렇죠? 예, 예. 근데 같이 팀이 되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예.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라이프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맞아. 감동적인 모먼트인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서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띡 눈물 흘릴 계기는 없지만 맞아. 잔잔하게 계속 잔잔하게. 감동적인. 왜냐면 이게 왜 잔잔하냐면 이게 계획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맞아.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했으면 나는 막 지금 막 슈퍼댄서가 됐어야 돼. 그냥 계속 춤을 즐기고 추고 들어온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맞아요. 네.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라. 맞아요. 네. 저희가 카사캐스트에서 항상 모든 댄서한테 질문을 하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나 와쿤 혹은 네. 김남훈은 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전 주변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진짜 왁쿤, 김남우는 진짜 한결같다. 군대 동기들 아직도 만나는데 저한테 늘 그런 얘기. 고등학교 친구들, 너 아직도 한결같다. 댄서들 저한테 늘 아직도 한결같다. 전 진짜 한결같이 딱 하나. 잘 추는 댄서, 대단한 댄서보다 좀 좋은 선생님. 아직도 목표. 수업으로 너무 열정을 느끼는 사람이라 네. 너무 잘 가르치고 싶고 그게 뭐 5명이 됐던 뭐 30명이 됐던 네. 그냥 저 선생님이랑 여행 가고 싶다. 저 선생님이랑 술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도 기준이 되게 여러 명이잖아요. 맞아요. 트레이닝을 잘해서 엄한 선생님. 전 네, 그쪽은 네. 아닌 것 같아. 물론 하면 하겠지만 아닐 것 그냥 같아요. 저 선생님 뭔가 인생의 선생님, 댄서 라이프의 선생님 네네네네. 이고 싶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고 싶어요. 막 호랑이, 막 무서운 트레이너보다는 좀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네. 편하게 다가가서 고민 얘기하고 싶고 네네. 좀
그러면서도 티칭을 놓치고 싶지 않고 네네네. 정말 인기 스타지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음. 좋은 선생님이고 싶어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 아, 저 선생님 저 사람 되게 좋은 댄서고 잘하는 댄서보다는 좋은 선생님이고 싶다. 오늘 하루에 모든 걸 관통하는. 근데 네. 한결같지 않아요, 저? 네, 네, 진짜 정말 한결- 앞뒤가 맞아요, 저는. 왜냐면 저도 저를 계속 검토하는 사람이라 나 어떠한 사람이지 네. 그래야지 제가 남한테 기대지 않아서 전 저를 계속 검토해야 하고 있어서 좋은 선생님이고 싶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미 너무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 주변에 와킹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와쿠님 제자이거나 뭐 지금은 춤을 안 추지만 아직도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되게 한결같이 엄청난 가족적임을 느낌과 동시에 이분 때문에 내가 와킹을 하고 있어 혹은 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일 기분 좋은 말. 날아감. 나 저기까지 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더 날아가요. 근데 진짜로 네. 저는 이제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쿤이라는 댄서에 대해서 접할 일이 더 많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듣고. 네네네네. 그랬다. 근데 이제 지금 진짜 이게 지나가네 하필. 네. 근데 이거 숨 괜찮나요? 삐용삐용삐용삐용. 목소리만 나오면은. 네, 맞아. 목소리만 네, 나오면. 네, 네. 이태원이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 아까 공사도 하고 파리도 날아다니고 할 거 다 했어 지금. 그래서 공간 예쁘니까 괜찮아요. 맞아, 예쁘니까 괜찮아. 예쁘면 다 그리고 되는 거야.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은 와쿠님과 좋은 대화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진짜 받았거든요. 네, 그런 좋은 에이. 시간 보내고 와쿠님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뵙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콘텐츠가 있으면 네. 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진짜요? 서로 잘 돼야지 댄서인데. 그쵸? 이런 눈물 흘려. 우리 고양이 같은데. 큰일 났다. 나 그날 운다. 그럼요. 그럼요. 대박.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